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길라잡이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수들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지능지수가 중요하다,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취업에 있어서 역경지수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역경지수,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죠. 역경을 주신 신께 감사하다. 역경을 통해 나 자신과 일, 신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가 정말 역경에 맞닥뜨려서 정말 고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볼게요.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입니다. 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 취업 해결사 쌍용 SIST의 CEO로 계시는 노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역경에도 승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조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그룹의 인사 담당자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가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십니다. 성공미학연구소 역경지수, 지능지수, 뭐니 해도 이지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갑자기 좋은 멘트 날리시니까 할 말이 이런데요. 취업의 역경 지수가 네. 있다면요. 반드시 성공 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 또 다른 말이 명언이 있는데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 진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잔매거진을 통해서 취준생들이 비전을 얻는 그런 성공 취업 팍팍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 삼성그룹 인사 담당자에서 이제는 CDC 취업 컨설팅에서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 컨설팅에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네.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면접 평가표 분석을 통한 면접 대비입니다. 일단 각 기업별로 면접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표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기업마다 좀 특성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가 기준 자체는 보통 5단계나 6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C, D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6단계로 하거나 또는 이제 SK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 4, 3, 2, 1 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지원 동기가 명확한지, 그다음에 그 지원한 직무에 맞춰 직무 적합성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 그리고 진실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조직 적응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요. 이런 항목들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면접자가 질문을 하고 나서 답을 할 때 그 지원자의 행동이라든지 생각, 그다음에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하고 해서 매트릭스화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면접 평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쌍용 SIST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 평가하고 있는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인재상하고 역량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어떤 내용이 평가표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쌍용의 이제 평가는 크게 4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용모 및 태도 부분인데 첫 인상이 어떤지, 그리고 자세 및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및 시선 처리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재상과 품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또 핵심과 도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조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직무 관련된 능력으로 직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게 되고, 어떤 상식,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관과 인생관인데 지원 동기나 직업 의식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통해서 그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정석 대표님께서 공통평가 항목 가운데 뭐 진실성, 일관성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신뢰성 부분인데 신뢰.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평가 항목을 다 좋은 점수 맞아도 신뢰성을 잃으면 다 잃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면접을 보는 데서 제가 좌우명을 물었더니 대부분 좌우명이 뭐 역지사지, 진인사, 대천명이 많습니다. 근데 내용도 잘 모르고 한자로 적어놨는데 저는 좀 약간 따따면이나 또또면을 좀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따지는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러면 면접. 나와서 예. 한자로 좀 써보라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뺏긴 거다. 그래서 떨어진 케이스가 있고 여러분 보통 보면 취미 특긴 안에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독서라고 적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최근 읽은 책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불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진실성,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희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오리온에서 많은 또 면접을 보셨잖아요. 오리온에는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듯이 이 기업도 기업이 뽑고 싶은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상이라고 하죠. 오리온그룹의 인재상은 세계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스마트한 사고를 가지고 스마트한 행동을, 스트롱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에 역량평가 항목이 6개가 있어요. 그게 사고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사고, 혁신적인 사고, 그다음에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열정과 공정성, 그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도성과 목표 달성 의지 이 6가지의 항목이 역량평가 항목이 되겠고요. 면접은 1, 2, 3차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거를 더불어서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답변 내용이 무척이나 좋아야 되겠지만 표현 능력이나 품행도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가, 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충동적이지 않는가 등도 평가 기준이 되죠.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점수를 잘 받을까요? 일단 그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예, 화면에서 우리 보시다시피 평가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확한 어휘를 제대로 잘 구사하면 문제 핵심에 접근하는가. 두 번째 목소리 힘이 있는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문제 의도의 명쾌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자신감 있게 평소보다 조금 크고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정확한 어휘, 발음, 속도를 천천히 적절히 조절하면서 말씀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네. 품행 평가 항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컨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눈빛에서 뭐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아이 컨택은 사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도 아이 컨택이라는 노래를 배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부모하고 자식 간에 쳐다볼 때도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듯이 똑같습니다. 면접이란 말처럼 내가 면접관한테 진실성을 보이고 신뢰성을 보이려면 그리고 적극성을 보이려면 눈부터 마주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예전에 나왔던 그런 취업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뭐 인중을 바라봐라, 뭐 미간을 바라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됐을 땐 사팔뜨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납니다. 네. 사시처럼 보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행을 보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외적 요인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왔거나 앞머리를 이렇게 쭉 내리고 왔거나 아니면 코털이 삐져나와 있거나 일단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자세가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외적 요인들도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실 때 면접장 문을 열자마자 바로 면접관이 얼굴에 보이게 되면 바로 넙죽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때 뭐 안녕하십니까 할 필요 없이 짧게라도 공손하게 한번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착석 전에도 그냥 앉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면접관 골고루 보고 그렇게 앉으시면 웃는 얼굴에 절대로 침 못 뱉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가면서 괜히 한번 또 잘 보일랍시고 수고하세요 뭐 이러면은 또 좀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평가표 중에서 가치관, 직업관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가치관, 직업관, 직장관. 노경환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렵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치관 하면은 이제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이렇게 판정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제가 면접 볼 때 선택에 관련된 질문이 예를 들어 가정과 결과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뭐 퇴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회사 일에 또 중요한 일이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떻게 할, 이게 전부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을 꼭 한 가지 던지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특공 대장이라면은 어떤 적지에서 임무 수행 중에 특공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떻게 중상당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 우리 이지수 대표님이 혹시 여성 특공 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왠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예,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제가 그 약간의 그 쓸데없이 책임감이 좀 두꺼워가지고 예, 같이 죽자주의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네. 그래서 여기 가치관과 기업 문화에 따라서 저희 쌍용 그룹과 또 대표적인 S 그룹과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지수 대표님은 쌍용 문화하고 비슷해가지고 함께 가는. 끝까지 함께 가는 예. 거고 S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중상당한 어떤 대우는 한마디로 저성과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성과자 가감하게 치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가려고 하다가 쌍용이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그 말씀하셔서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 했는데 이제 포장을 또 해주시네요. 함께 가다가 좀 이렇게 결국은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좀 버리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원하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은 기업에 지원하는 이상 몇 가지 핵심 가치는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공 DNA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런 오뚜기 근성, 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함께 상생하는 협동정신, 또 생각이나 사고가 유연한 어떤 열린 어떤 마음,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하는 고객 중심 마음, 이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면접 평가 항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인성, 사회성, 조직관이 또 1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인성, 사회성, 그리고 조직관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유형, 네. 그다음에 답변 방법 이런 거 대신에 그 질문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사실은 그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직무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베스트 질문을 기억을 하고 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역량 기반 면접에서의 그 면접의 그 질문의 패턴이 어떤 거냐 이거 핵심을 딱 짚고 계시면 네. 본인이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기반 면접에 있어서의 핵심은 일단 역량 키워드 플러스 본인의 행동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성실성,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성 모든 것들이 키워드 플러스 행동 사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이 조직과 누군가를 위해서 뭐 헌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입 질문을 하고 네. 있다고 하면 그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죠?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따따면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시게 따따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 기반, 역량 기반의 면접에서의 핵심은 키워드 플러스 본인의 행동 경험이다. 예,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답변과 관련해서는 스타 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기법이 뭐죠? 네. 스타의 S는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나. 그 다음에 T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A는 액션.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R은 결과, 리절트입니다. 나의 행동을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네. 나의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시다 보면 면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도 붙고 네.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기만의 그런 고유함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예. 짜임새 있게 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아무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면접 시에 중요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노출할 네. 수 있는 게 오늘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인성 이런 것을 표현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화법이지 않는가 화법. 싶은데요. 네, 네. 저는 1, 2, 3 화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1, 2, 3.